봅시다 이제. 자, 기운 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 일제강점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문제 나오는군요. 일제강점기 때 통치 방식. 일제가 우리 35년간 통치하는데 통치 방식을 10년 단위로 바꿨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제한테 얼마큼 당했냐 그걸 물어보기보다는요. 우리가 35년 동안 식민 지배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적극적으로 항일투쟁했죠. 그 항일투쟁 방식이 일제 통치 방식과 대응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일 민족운동 배우기 전에 첫 번째가 뭐더라? 일제 통치 방식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제는 1910년대 우리나라 지배하자마자 바로 무슨 통치했을까요? 유화정책이면 강압적 통치했을까요? 강압적 통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무슨 통치라고 하죠? 무단 통치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무단 통치.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뭐더라? 유명한 조선 뭐가 되더라? 총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가려서 보이는데 이게 바로 뭐더라? 조선 총독부. 그리고 일본 총독부 공식 기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인이 일본인을 보는 순간 오줌을 지를 정도로 뭐더라? 공포심을 심어줘라. 이게 뭐는다? 일종의 공포 정치 무단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해군 대장은 그 총독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건 통감이라는 단어 이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일제강점기제 통감이라는 단어 나오면 안 됩니다. 통감 그냥 간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직접 지배지요. 이제 누가 다스려? 조선 총독부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통감 단어 다 틀리더라. 그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선 총독은 어떤 애들이 올까요? 문간 총독 아니면 무간 총독? 무간 총독, 육해군 대장들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군인으로 대접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은 또 무슨 경찰이라고요? 헌병 경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군법과 민법 중에서 군법이 더 엄격할 뿐더러 이 헌병이 갖고 있던 권한 때문에 무서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병이 갖고 있던 권한이 바로 무슨 심판권? 즉결 심판권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요. 이게 바로 뭐더라? 직결 심판권.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경찰은 체포 권한만 있을 뿐이죠. 근데 지금 헌병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심판한 겁니다. 저 어린 소녀가 총 맞으면 왜 줄에서 이탈했는가? 사형 이렇게. 여기 합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더라? 헌병이 무서웠던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교사들이 뭘 차고 들어왔다고 합니까? 칼 차고 들어왔다고 그러죠. 어린 꼬맹이들한테 공포심 심어진 이유는요. 그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대한 공포심 심어지죠. 나중에 커서는요.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꿈도 못 꿉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 이런 계획했던 게 일본 애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조선 태형령 요거 장형 엄청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장형은 곤장으로 때리는 거, 태형은 회초리로 때리는 건데 이것도 보더라. 살점이 뜯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태형령 갑오기역 때 이게 폐지된 거거든요. 요걸 다시 부활시키고 누구에게만 우리 조선에게만 적용했던 게 요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건요. 인정될까 하면 다 불인정. 다 불인정. 우리가 배웠던 신문 있죠. 언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소설, 신체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가 없다. 이건 뭔 뜻이야? 3명 이상 몰려다니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명 이상 몰려든다. 직결당하거나 태형당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가 없다. 이 결사는 뭘 말한다? 단체를 조직하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일제강점기 10년대 동아리도 만들 수 있다 없다? 동아리조차 못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 우리나라 항일 민족운동 단체는요. 합법적 단체였으면 다 비밀 결사였을까요? 비밀 결사. 왜 결사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3.1운동 누가 주도했지요? 종교인들과 학생들이 주도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집회 자유가 없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모인 애들이 누구야? 학생들과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더라? 그 3.1운동의 주도체가 종교인과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무단통제 실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꼭 기억할 건요. 무슨 심판권? 직결심판권과 무슨요? 태형령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여기서 난이도 좀 어렵게 나와봤자 이 정도. 중추원. 자, 이 중추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요. 중추원이. 이 중추원이 우리 언제 배웠었죠? 네, 고려 때 왕명전달 군사 기밀했던 곳. 그다음에 무슨 협회 때 한번 배웠었고, 독립협회 때 이때 배웠었죠. 요때 뭐더라? 근대식 의회 설립 운동으로 나왔었죠. 요때는 우리나라 총독부 자문기구로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스릴 때 우리나라의 뭐더라? 행정구역이라던가 우리의 명절이라던가 우리의 관습이라던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인으로 구성된 게 뭐더라? 중추원. 대부분 어떤 애들이 들어갔을까요? 친일파 애들이 들어갔던 게 중추원. 그리고 한 번도 소집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게 중추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금방 끝나죠. 자, 그 다음 이제 교육령이거든요. 교육령 우리 이렇게만 들어갑시다. 10년대지요. 이때 교육령이 발표되거든요. 1차가 나올 거면 2차 교육령. 1차 아니면 2차? 10년대니까. 1차, 이게 처음에 보더라. 10년대니까 1차가 되겠습니다. 2차는 몇 년대? 20년대. 3차는 3, 40년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1차 조선교육령. 이때 핵심은요. 초등학교를 뭐라 바꿨냐면 우리는 원래 소학교였거든요. 소학교. 이걸 무슨 학교로 고쳤다? 보통학교로 고쳤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학교? 보통학교로. 수업 연한도 줄였어요. 몇 년으로? 4년으로. 이건 뭐더라? 원래 서학교 나면 중학교 가야 되잖아. 느낌상 그렇지요. 근데 보통학교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교육을 시키기 싫다는 얘기죠. 그냥 뭐더라? 우리가 시키는 거. 부려먹기 위한 교육만 시켰던 게 요때 교육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연원도 4년으로 줄이고요. 1교시가 풀베기, 2교시가 가축 돌보기 이런 교육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급한 식민지 교육. 이게 바로 다 1차 조선 교육령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교육령 나오면 되게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어디까지? 법령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제 경제 파트 들어갑시다. 일제가 우리나라 지배한다면 제일 먼저 가져왔던 건 쌀 아니면 땅일까요? 근본적인 게 뭐야? 땅이 되겠죠, 땅.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더라. 이제 뭘 뺏어갔다? 토지를 약탈했습니다. 그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명분은 뭐예요? 토지를 그냥 새롭게 조사하겠대. 이 땅의 가격이 얼마고 누구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토지 문서를 발급했다. 그게 토지 조사 사업이지만 명분은 그랬지만 목적은 약탈이 목적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조사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기간 안에 기한부 그 안에 뭐래라? 신고하라고. 지네들이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안에 자기 토지를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신고 토지는 다 누구 거 하겠다는 거야? 지네 거 하겠다는 뜻이 뭐다? 요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당연히 엄청 짧았고 그 다음에 신고할 때 문서로 신고해야 되죠. 그 대신 문맹률이 엄청 높았다고 그래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단 말이야. 제대로 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미신고 토지 다 누구 거? 일본 거. 이렇게 약탈했던 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을 공유지라던가 그 다음에 문중의 공유지. 신고할 주체가 따로 있다 없다? 없죠. 그것도 일본 거. 국가 국유지도 누구 거? 일본 거. 그래서 전국토 40%를 뺏어왔던 게 요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간 누가 많아져? 자장농 아니면 소장농이 많아져? 그렇죠? 자장농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땅 뺏기는 거예요. 신고 안 했다고. 그럼 무슨 농이 돼? 소장농이 되죠. 소장농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면 많아지게 되고 소장농의 권한은 소장농의 권리는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엄청 낮춰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작권 기억나시나요? 소장농이 갖고 있던 권한, 지주와 한번 계약 맺으면 걔가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인정하면 안 한다. 개뿔 아무것도 인정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직 지주의 땅의 주인 지주의 무슨 것만 인정했더라? 소유권만 인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이 갖고 있던 권한이 되게 많았어요. 도지권, 경작권, 입회권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건 인정 하나 안 한다. 안 하고 지주의 권한만 높여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장농 누구 눈치 봐야 돼? 지주 한마디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어떤 새끼들만 잘 조져버리면 돼? 지주애들만 지네 편으로 갖다 놓으면 알아서 보더라. 이제 소장농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식민지 경제 확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빼앗은 토지 있죠. 빼앗은 토지를 이제 운영했던 회사가 무슨 회사지요? 들어보지 않았나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동척이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더라? 이 땅 빼앗은 토지를 우리에게 소장을 주고요. 또는 뭐다? 일본인한테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힘들게 살지 말아라. 조선 오면 뭐더라? 지주에서 떵떵거리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다? 일본인들이 조선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게 다 요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조사업 요거 하나 가장 중요하고요. 10년대 제일 먼저 뺏어갔던 게 뭐더라? 쌀 아니면 땅이었다. 땅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내려요. 회사령. 회사령이 실시됩니다. 회사령이 허가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허가제는 누구 허락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일본 허락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회사령 실시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내가 구멍가게 차리고 싶단 말이야. 누구 허락받아야 된다고? 일본 허락. 그 전까지 계속 장사했어. 하지만 새롭게 누구 허락받아야 돼? 일본 허락받아야 된다고요. 일본이 허락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우리나라 근대 산업을 뭐더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바로 무슨 령이더라? 회사령.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원령이라고 하세요. 그냥 각종 자원령.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산림령이 그냥 이 동네에 떨어졌다고. 여기서 나무 캐다 걸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직절당하고 태양당 간다는 얘기예요. 어업력이 떨어졌다. 어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냥 우리나라 자원을 뭐더라? 뺏어가기 위해서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이런 것들을 내렸더라. 그냥 각종 모두 약탈했다. 자원도 약탈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많이 나오고 무슨 령까지? 회사령까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원령 잘 나오지는 않더라. 정리되셨나요, 여기? 자, 10년대 마무리되었어요. 줄칩시다. 총독부 줄치고요. 무관 줄치고, 무슨 경찰이에요? 헌병. 그 다음에 뭐 언론 출판 집회 다 줄치 말고 뭐가 없었다? 자유가 없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무슨 심판권? 직결. 무슨 령? 태형. 그다음 중춘도 살짝 줄치고, 중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사 관원이 대검 착용했다고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몇 차? 1차 줄치고 몇 년이고 4년이고 무슨 학교다? 보통. 자, 토지조사업 줄치고요. 기한부 신고제. 그거 기억하세요. 오직 지주에 뭐만 인정되었다? 소유권만 인정. 결과는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죠. 따로 줄 안 쳐도 되지 않을까요? 뭐 토지 빼앗기고 소장농지인 약화되고 친일주의는 양성되었다. 그건 건너뛰셔도 되겠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무슨요? 회사령. 무슨 죄까지 줄쳐라? 허가죄까지. 그 다음 자원을 많이 뺏어갔다. 여기 몇 년대? 10년대 통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빨리 풀고 뭐 20년대로 갑시다. 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 362번이 되겠습니다. 362번. 태형 나왔고, 헌명 나왔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나왔습니다. 몇 년대지요? 10년대 무슨 통치였다? 무단 통치였죠? 그래서 정답은 알아서 3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363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지요? 그러면 이 보기 자료에서 여러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 태형, 그 다음에 또 태형 이런 단어가 보이죠. 그럼 태형령이니까 1900 몇 년대더라? 10년대. 자, 그래서 1910년대랑 관련된 거 치안유지법 배운 적 없죠? 무슨 경찰 배웠습니까? 헌명경찰. 정답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64번. 토지조사의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기간 내 기한부네. 맨 마지막에 뭐해라? 기한부 무슨 죄로 되었다? 신고죄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토지조사사업이고 몇 년대 정책이다? 1910년대 정책이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65번. 이건 사료가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느낌상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줄 지세부담. 이게 토지 세금. 그다음 지적은 이 지적이 뭐야? 그 토지 면적 같은 걸 말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명확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더라? 매매 양도도 쉽게 하겠다. 이게 말합니다. 땅과 관련된 토지 조사 사업이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농촌진흥운동 관련 없고, 여러분들이 2번 관습적 경작권 같은 거 인정해줬다 안 해줬다? 개뿔 안 해줬지요? 지주들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 일본 놈들이 괜히 개뿔 아니겠죠?
결국은 다 식민지 지배구조,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년대 끝났고요. 자, 20년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는 갑자기 통치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유화 정책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게 바로 무슨 통치다?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무단 통치하다가 갑자기 문화 통치로 바뀌었는가? 그걸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그래요. 거족적 민주운동, 무슨 운동 때문이더라? 3.1 운동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1 운동은 몇 년에 일어난 거죠? 1920년대면 10년대. 10년대죠. 1919년에 일어났던 게 바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3.1 운동을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 공식 기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간담이 서늘하더라고. 무서웠다. 이렇게 솔직히 걔네가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 벌였죠. 이게 한 번에 일어났을까요? 그러지 않고 순차적 산발적으로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겨우 제압한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났으면 일본 절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되게 놀라지요. 10년 동안 조지고 때렸는데 이 새끼들 왜 이렇게 굴하지 않냐. 이놈들 진짜 무섭다. 그래서 이놈들 뭐더라? 무력으로 굴복시키면 불가능하다. 차례입니다. 민족 내부의 힘을 분열시키자. 소수 친일파를 양성하자. 그럼 민족의 힘은 확 떨어질 거다. 그래서 바뀌었던 게 무슨 통치다? 문화통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통치는 말 그대로 뭐더라? 소수 민족 내부에 누굴 양성하자. 친일파를 양성하자. 그럼 친일파가 양성되면 민족이 뭐더라? 한 번에 확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를 양성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친일파들의 명분. 그래서 뭐더라? 우리 일본 나쁜 놈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유화 정치로 바뀌었던 게 문화 통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무관 총독 뭘로 바꿔주겠다? 문관 총독으로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헌병 무섭냐? 일반 경찰로 바꿔주겠다. 일명 무슨 경찰? 보통 경찰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뭐더라 언론 출판 집회 자료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니면 싹 다 구라더라. 싹 다 거짓말. 하나도 지켜진 거 없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민족을 뭐더라 속이기 위한 정책이 문화통치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관 총독 임명된 사례 없어요. 경찰은요 제복만 바꿔 입은 거예요. 옷만 바꿔 입고 그다음 오히려 장비와 수는 3배 이상 증가됩니다. 이때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수가 증가되고요. 신문도 나오긴 나왔지만 제대로 나올 수가 있었다 없었다. 검열. 알겠죠? 검열 통해서 마음에 든 건 삭제되고 그 다음에 정관되고 심지어 다 폐간까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형식적 자유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지방자치제. 도면부 협의회 지방자치도 허용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시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더라. 그래서 그냥 거짓말 이렇게 해두시면 문화통치의 본질은 끝났습니다. 읽고 있다 없다 이것도 없지요. 요거 하겠지만 뭐더라 다 들어진 건 없더라.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법령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령 하나만. 요때는 직결심판권 태형령이었죠. 20년대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치안유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20년대 중반 딱 25년이었어요. 치안유지법. 그럼 이 치안유지법은 그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시험제 많이 나거든요. 치안유지법은 어떤 애들 때려잡기 위한 법이었냐면은 사회주의자 때려잡기 위한 법이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하면은 벌써 죽은이로 되나 보니까 많이 관각이 되는데 이게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이 좋아하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북한 같은 거. 있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 90% 이상이 누구야? 자본가님 노동자. 90%가 노동자고 90%가 소장농이었다고. 이거 한번 들어오지요. 시너지가 엄청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요. 얘네들 다 집약시켜요. 단결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체제 전복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대단히 무서웠던 사상이 뭐더라? 사회주의 사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때려잡기 위한 법이더라. 치안유지법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몇 년대 들어왔다는 얘기야? 10년대 들어왔다면 20년대 들어왔다. 20년대 들어왔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법령 이렇게 했으면 됐고요. 이때 법령 또 몇 차 조선경이더라? 2차. 2차. 그러니까 수면에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으로? 6년으로. 유화정책이 하나로. 6년.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무슨 과목으로 갖다 놨더라? 필수 과목으로 갖다 놨습니다. 좋은 거 같죠?
네, 솔직히 이거 가르쳤을까요? 형식만 필수 과목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도 우리나라 수능 한국사 그래요. 필수 과목이지만 대학이 입시에 반영 안 해요, 점수를. 말은 필수지만 애들 배울 거 안 배울 거예요. 안 배우잖아요. 한국사 안 해도 보다 대학교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년 필수. 갑자기 네, 21분이. 자, 일단은 2차 조속력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육력까지 갖고 이제 경제 파트 들어가면 되겠네. 이때는 뭘 가져왔다? 땅이지요. 이때는 뭐더라? 쌀 뺏어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쌀 뺏어갔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증식계획? 산미. 미에다 초점 맞추면 되죠. 쌀을 뭐더라? 증산시켰다는 게 산미 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쌀이 이만큼인데 이걸 그냥 이 새끼들 가져가면 어때요? 쌀 가격 폭등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반발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우리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가져가지 않겠다. 우리가 쌀의 생산을 이만큼 증식시켜주겠다. 그게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증산한 만큼 가져가면 너는 문제될 거 없지 않냐. 이게 산미 증식계획. 당연히 증산은요, 요만큼 됐어요. 개뿔 안 됐어. 하지만 가져간 거니요. 원래 계획한 대로. 그럼 뭐 가져간 거야? 그럼 우리나라 쌀 뺏어갔던 거. 이게 바로 뭔다? 산미 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산미 증식은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증산량보다 뭐만 지켜줬다는 거. 수출량, 다른 말로 또 수탈량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증산량보다 뭐만 처만왔더라? 수탈량만 많았던 게 산미 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사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쌀을 증산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종자를 개량해 주던가, 수리시설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던가, 농기구를 새롭게 고쳐준다던가. 이해되셨죠? 쌀을 다 증산시키는 방법이죠. 그거는 무슨 계획이더라? 산미 증식계획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산은 비용도 다 누구 부담이었을까요? 지주 아니면 소장농? 소장농 부담. 쌀 가격은 엄청 높아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또 한 번보다 몰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대부터 사람들이 뭐더라? 해외로 많이 떠났지만 이때 더욱더 또 뭐더라?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가 더욱더 촉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요거만 유의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0년 된 쌀이고 20년 된 뭐더라? 10년 된 토지 뺏어갔고 20년 된 쌀 뺏어갔다.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만. 회사령이 허가제였죠. 요때는 회사령이 폐지된다고 하거든요. 회사령이 폐지. 이 폐지되었다는 게 하필이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허가제가 뭘로 바뀌었다고 표현된다? 신고제. 신고제는 뭐더라? 신고만 하면 그냥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하다는 거야? 허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신고제는 뭐야? 신고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몇 년대다? 20년대 때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20년대 때. 자, 그래서 우리 회사령 신고제. 그건 다른 말로 뭐더라? 회사령 철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나라 회사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도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목적이 아니겠죠. 일본 기업을 우리나라에 추다시키기 위해서 이걸 폐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용이하게 일본 회사들이 뭐더라? 국내에 진출하기 쉽게 만들었던 게 회사령 무슨 제다? 신고제. 됐나 여러분들? 다른 말로 회사령이 어떻게 된다? 폐지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법령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20년대 끝났습니다. 거기 문간 총독. 자, 20년대 가봅시다. 거기 문간 보통 언론 출판. 이거 줄치가 없죠. 그냥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럼 여러분이 암기할 거 무슨 유지법 하나만 기억하면 돼. 치안유지법 그거 하나 하고 지방자치 거기만 딱 줄치면 되겠네. 도면부 협의를 두어서 너네들 스스로만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지켜진 거 있다 없다? 없더라. 그 위에 사진 보이죠? 신문 보이나 여러분들? 신문? 그 그림만 있잖아요. 사진만. 다 지워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형식적 통치였다는 거 보여주고요. 경찰 기관과 인원 그 다음에 숫자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아지죠. 10년대보다. 자, 그 다음에 2차 교육력 줄치고 몇 년 줄치면 될까요? 6년. 그 다음에 필수 그거만. 조선어와 조선 역사 필수. 하지만 제대로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는 산미 줄치면 되겠고요. 그리고 1번 공업화 흉년 증산량 뭐 수리조합비 거기 줄치요. 수리조합비 이 정도 하나만. 뭐 사료의 수리조합비라던가 종자 계량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거 20년대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작곡 수입은요. 왜 작곡을 수입했는지 알겠죠? 우리나라부터 쌀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먹을 쌀이 없잖아. 그럼 만주에서 뭐더라? 작곡을 수입해다 우리나라 먹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곡은 몸에 좋은 작곡 아닙니다. 소나 돼지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갖고 와서 우리나라 먹으라고 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회사령 철폐 줄치고 무슨 죄? 신고제.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이거? 자, 그럼 이제 20년대 우리 빨리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366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제통치박이 가에서 나로 바뀐 거. 자, 첫 번째 가에서는요,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눈에 보일 거예요. 세 번째 줄에. 헌명 나이죠? 몇 년대? 10년대구나. 그 다음 오른쪽에는요, 뭐, 제도를 개정하겠대요. 일본 관리 기원도도 복제를 폐지하겠다. 꼬라 보니까 이제 통치 정치가 바뀌는 문화 통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렇죠. 3.1 운동 때문이다. 1번 고르시면 되겠고, 367번. 거기서 첫 번째 무슨 경찰 보이고요? 헌명경찰, 헌명경찰제를 뭘로 바꿨다? 보통경찰제로 전환하는 문화통치. 그럼 1920년대가 되겠네요. 1920년대 사실 옳지 않는 거라고 나왔죠? 우리 직결심판권과 태형령 몇 년대라고 배웠다? 10년대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거. 나머진 맞아요. 치안유지법 맞고요. 경성제국대학,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설립 규정도요, 20년대부터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만들어준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신문 창간도 허용되었지만 검열과 삭제가 많았다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교사들 제복은 폐지되었다. 자, 368번 들어갑시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네. 우리가 교재에서 본 거죠. 신문이 뭐더라? 무슨 패션 잡지도 아니고 사진만 있지요. 골 때리는 거죠. 그림책 이고. 그다음 오른쪽은 경찰 기관과 경찰 인원이 확대되더라. 이건 바로 뭐의 본질을 보여준다. 문화 통치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답 1번 들어가시고요. 369번. 자, 보기 자료를 천천히 보세요. 그 토지 봤다고 토지 조사 바로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끝까지 읽으세요. 토지에 초점 맞추면 안 되죠. 맨 마지막 중수 목표와 무슨 목표였다? 수출 목표. 이건 바로 뭐다?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 관련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우선 아닌 거 두 개 지켜봐요. 니은번 이거 뭐야? 경작권이 부정된 건 무슨 사업대? 토지조사업대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니은번 틀리고 리을번 이건 말 그대로 조사했다니까 무슨 사업이더라? 리을번은 토지조사 사업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틀려버리고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역은 뭘 말하냐면은 쌀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밭농사 있죠? 뭐 배출 재배했던 곳이야. 그걸 뭘로 바꿨다? 논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구조는 뭐더라? 이제 다 밭에서 논맞이기로 바뀌든가 쌀의 단작화 현상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벗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수리시설 개선 비용, 종자 개선 비용 이런 것들 다 모아야 되더라. 소작농한테 전가시켰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뭐더라? 민족 말살 통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을 뭐더라? 말살시키고 일본과 뭐더라? 동화시키겠다. 여기 뭐더라? 민족 말살 통치이고요. 요거 잠깐 요게 PPT 좀 볼게요.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언제 강점했더라? 1910년에 강점했죠. 여기서 그친 다음에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1년에 만주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걸 보더라? 만주사변 이렇게 말해요. 사변이라고 하는 건 군사적으로 일정 지역을 점령하는 걸 사변이라고 해요. 전면전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먹은 걸 뭐란다? 사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지역 먹었다고요? 만주 지역. 그게 무슨 사변? 만주사변. 그다음 나중엔 중국과 이제 전면전을 해요. 그게 뭐더라? 유명한 중일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일 전쟁이 진짜 엄청난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그 당시 5억 인구였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1대 10이죠.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때 갖가지 만행이 저질렀다고 보시면 돼요. 난징 대학살. 일본이 단기전으로 빨리 전쟁을 끌려고 하니까 중국은 장기전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양민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이 대상이라. 난징에서 한 달 동안 10만 명이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뭐더라? 총살시킬 때도 횡렬 아니라 종렬로 세워놓고 죽이고요. 총을 아끼려고.
그다음에 나중에 총알도 아까우니까 웅덩이 깊게 파요. 그다음에 사람들 몰아놓고 수리탄 던져 죽이기. 그다음 나중에 게임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무릎 꿇혀놓고 머리만 내밀게 하면 일본도 머리 베기 시합. 게임이었어요. 하도 무료하니까. 그래서 이거 사진 보면 사람들 모이는 게 사람 머리에 이게 다. 사람 머리만 탄처럼 쌓아놓고 여기 웃고 있는 일본 군인. 이때보다 거의 만회. 그리고 이때 대부분 우리나라도 민족 말살 통치로 왔다 보면 그냥 일본이 정치줄 놓기 시작한 게 다 무슨 전쟁 때더라. 중일 전쟁 시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제 식민 통치 3, 40년대는요. 요 30대 전반과 후반 나눠야 되거든요.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말살 통치는 다 무슨 전쟁을 기점으로? 중일 전쟁 기점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칠까 하면 더 나갈까요? 더 나가요. 베트남까지 진출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까지 가게 되고 드디어 초강대국 누구한테까지 덤벼들다가 미국한테까지 덤벼들죠. 거기에 말합니다. 진주만 공습, 태평양 전쟁. 그거 버리다가 핵 두 대 맞고 정신 차린 게 일본의 근현세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침략 전쟁 연도 좀 기억 잘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들어봅시다. 자, 들어와서 31년에 무슨 사변이란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만주사변, 37년이 무슨 전쟁? 중일전쟁, 41년이 무슨 전쟁이다? 태평양. 요건 우리가 항일 민족 투쟁할 때 사용할 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연도니까 31년 무슨 사변? 만주사변, 31년 무슨 전쟁? 중일전쟁. 솔직히 요거는 기억 못해도 돼. 태평양 전쟁은. 그래서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민족 말살 통신 다 무슨 전쟁 기점이더라? 그렇죠. 중일전쟁 기점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게 뭐다? 민족 말살 통치기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럼 갑자기 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족을 위해서 나라 바친다. 솔직히 힘들잖아. 근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는 전혀 없죠. 일본은 바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한 거예요. 대중국战争 하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쪼달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보다 조선인과 일본은 우리보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게 뭐더라?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습니다.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이다. 일선동주로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더라. 이런 구를 내두고 이제 민족 동화 작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한국 식민화 정책이 이 뜻이에요. 천황 국가의 신하인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게 한국 식민화 정책. 그래서 이제 무슨 참배시키고 신사 참배시키고 그다음에 한국 시민 서사를 낭독시키게 하는 거죠. 한국 시민 서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뭐 한 놈이 뭐 선서 이러고 우리는 천황국의 신하인 백성입니다. 그럼 나머지 복명목차하는 거 그런 것들 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무슨 계명도 시켰더라. 창씨계명. 그게 뭐다? 한국시민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보다 강제로 징용과 징병당했더라.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 그냥 한국시민화 정책 여러분이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보다 강제로 징용과 징병당했다. 이것도 우리가 잔인한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그 막장 인생이 탄광촌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탄광 처음에 파잖아요. 그럼 안전하고 중간 파도 좀 안전하죠. 끝무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 붕괴 위험 있잖아요. 그분이 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에 들어갈 땐 자기 목숨 걸어야 되지만 막장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광촌 안에서 뭐더라? 막장 누구만 보냈을까 당연히 우리 조선인들만. 우리 일하다 쓰러지죠. 일어날 때까지 채칠지 가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매장 화장도 안 했다고 해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요게 그만큼. 그리고 이제 여기 탄광촌은 이게 진짜 슬프죠.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게 12시간 동안 그 갱도 안에서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손톱을 벽에 긁은 글씨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 가고 싶다. 그래서 일본이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뭐더라 유적질 뭐더라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있잖아요. 이 새끼들이. 일본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우리 민족과 관련 없이. 하나 냈어요. 하시마 섬이라고요. 그거 하나 등재되었어요. 이제 다른 또 섬이나 다른 탄광촌을 뭐더라 또 등재시키려니까 우리랑 지금 외교적 마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행 중에 만이죠. 근로 위안부 되겠죠. 이건 진짜 인간이 하지 못할 짓 했더라.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나머지 우리 시험지 나오는 거 몇 개만 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법령들 할게요. 법령은 전쟁 시기라는 것만 초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더라? 국가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뭐다? 총동원했다.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할까요? 국가 총동원령. 우리도 전쟁 일어나면 무슨 영 터지죠? 계엄령과 동원령. 그렇죠? 전쟁 일어나면 계엄령과 동원령. 여러분 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제. 새끼들. 나는 끝났지롱.
난 끝났네, 이 새끼들. 국가 총동원령, 그렇죠? 지금도 우편 오지 않아요, 우편? 매년 오죠? 동원령 터지면은 군복 챙겨 입고 어디 운동장에 모이라고, 그렇죠? 빨간색 따지. 이사 몇 번 가도 계속 이 새끼들 잊어먹지도 않아, 끝까지 와. 생일 되면 문자도 보내줘요. 자, 네, 국가 총동원령. 자, 그래서 법령 하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령 들어갑시다. 그 38년에 3차 조선령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41년에 국민학교령. 요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 아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41년에 뭐더라? 4차 조선교육령. 이렇게만. 우선 국민학교령 머릿속에 지우고 2차까지 씌웠잖아. 10년대가 1차, 20년대 2차잖아. 37년 이후에 38년에 몇 차? 3차예요. 그 다음에 43년, 40년대인가 몇 차? 4차. 이건 됐죠, 연도는. 그리고 이때가 무슨 과목이야? 필수 과목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봐. 민족 말살 통치하고 있어. 필수 과목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요때 뭐더라? 선택 과목. 다른 말로 수익 과목. 자신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따를 숫자, 뜻자, 수익 과목. 다른 말로 무슨 과목? 선택한 애들만 된다. 선택 과목화 했던 게 3차 조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라 쳐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더라? 4차 때는 완전 말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학교령이 있다? 국민 학교령이라고 보이죠? 황국. 여기 봐봐. 이거 황국시민학교. 줄이면 국민학교.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게 국민학교. 되셨죠? 자, 이건 나중에 시험제 잘 안 나오니까 우선 3차 타면 최소한 언제더라? 민족 말살 통치란 거 그건 까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육년 됐고 이제 마지막 경제 파트. 경제 파트에서 요 단어 공출. 여러분들 공출이 뭔지 알고 있죠? 강제 할당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일정량을 뭐더라? 바쳐라. 그럼 뭘 바쳐라? 쌀 바쳐라. 군량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어떤 거? 철 같은 걸 공출시켰다 보시면 철은 뭐 하기 위해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쇠 젓갈이 없었다고 해요. 젓가락, 숟가락 다 쇠로 만들죠. 그거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고리 있죠. 그것도 뽑아갔다고 해요. 할머니가 쓰는 비녀가 철로 되어 있다. 그것도 뽑아갔다고 합니다. 각종 뭐더라? 철과 쌀을 뭐더라? 공출했더라. 그래서 공출이라는 단어 나오면 어느 시기더라? 민족 말살 통치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배급이라는 단어가. 배급. 배급은 지네가 주겠다는 얘기죠. 이제 쌀을 뭐다? 지네가 급식시켜주겠다는 거야. 배급해주겠대.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배급령이 나오는 순간 있죠? 쌀의 개인 소유는 다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이 개인 소유했다.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무조건 버벅였다고. 그리고 되도록 배급도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더라. 그래서 공출하고 배급이란 단어 나왔다. 다 어느 시기더라? 요 시기란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 나머지는 쉬워요. 이제 뭐더라? 지원병제. 지원병 뽑고, 그 다음에 강제로 뭐 하고요? 징용. 노동요구 풀어본 걸 징용이라고 하죠? 군대 끌려가면 뭐래요? 강제? 징병. 그 다음에 이제 애새끼마다 보내는 거. 학도 지원병제. 그 다음 나중에 뭐더라? 강제 징병까지. 그 다음에 정치적 놀 때는 뭐더라? 이제 근로위안부. 이런 짓까지 했더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다 언제라는 거 있어. 징용, 징병, 뭐 학도, 지원병제, 근로위안부. 이거 다 뭐더라?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단어 딱 2개만 나왔잖아. 공출, 배급. 이 정도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까지는 되게 쉽거든요. 요 단어는 봐봐요. 오답 선택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2개가. 그럼 뭐냐면은 30대 전반에 했던 게 딱 있어요. 2가지 정책이. 경제 정책. 지금 여기까지 애울 게 별로 없었잖아. 요거 2개는 뭐더라? 요 시기다 아니면 30대 전반이더라. 30대 전반이라는 것만 딱 알아두세요. 30대 전반에 했던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농촌진흥운동. 그 다음에 남년 북양정책. 그럼 이거 2개는 전쟁과 관련 없고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라고 미국에서 일어나요. 경제 대공황. 됐나요? 이 경제 대공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은행이 막 도산해요. 하루아침이면 무슨 국민은행이 끝나는 거야. 내일 되지요. 내일 되면 무슨 신한은행이 끝나고 부도하고 막 이런 정도 수준의 경제 대공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 봐.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바로 은행이 뛰어야 되죠.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투자감이 없어요.
은행 돈을 다 뽑아내죠. 그러면 기업들의 또 어떨까요? 부도나겠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주가가 폭락하고 완전 경제가 마비된 게 경제 대공황. 이게 세계까지 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30대 전반에 우리나라까지도 여파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뭐더라? 너무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보다 유화 정책으로 했던 게 농촌진흥운동. 소작농민의 삶이 너무 어떻게 됐다?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경제 대공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소작률을 좀 올려주고 소작권도 인정해주는 식으로 농촌을 뭐 했다? 진흥시켰다는 게 농촌진흥운동. 근데 이건 몇 년대? 30년대인데 민족 말살통 시기다 하면 30대 전반이다. 30대 전반이다.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원료가 수입돼야 되는데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고. 이제 원제품이 수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기업이 면직물과 모직물이었거든요. 그걸 어디서 충당했다? 우리 조선에서 충당했다고 해서 남쪽에선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서 양을 사육했던 거. 남면 부양 정책은 30대 언제더라? 전반. 이건 뭐랑 관련했다? 경제 대공황과 관련했다. 그 정도만 딱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해서 정답화 된다 안 된다? 정답화 안 되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오답 선택지로 나온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자, 그럼 갑시다. 중요한 거 먼저 줄칠게요. 자, 만주사변 중일전쟁 줄치고 밑에 한국 시민화 정책 줄치고 그냥 밑에 건 안 줄쳐도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다 민족 말살통제 사례가 되다 보니까 교육령은요 살짝만 3차 줄치고 선택 국민학교령 뭐더라? 명칭만 바뀌니까 국민학교령 그다음 몇 차? 4차 그 다음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그 다음에 뭐 국민정신총동원령 놔두고 애국반 하나만 애국반 이건 뭐냐면은 그냥 10개 단위로 집을 묶어버리는 거. 오가작통 기억나시죠? 5개 집을 하나로 묶어서 연자제 했던 거. 애국반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창기지화 줄치고요. 북쪽에선 중화공업, 남쪽에선 경공업을 육성했더라. 내가 빼먹었구나. 이걸 빼먹었네. 신기하게. 병참이 전쟁 용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남자분 다 계실 건데 전쟁 중에서 병참은 보급을 하는 부대를 병참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뭐더라? 물자라던가 총기라던가 식량들 모든 걸 책임지는 걸 본다. 병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를 뭘로 만들겠다? 한반도 전체를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는 게 병참 기지화 정책.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가 다 산악지대지만 북쪽이 훨씬 더 산악지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 텅스텐, 석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공업? 중화공업만 육성시킨 거고 남쪽에서는 뭐더라? 경공업을 육성시켰던 것입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자기네 나라 땅이면 이딴 식으로 개발 안 시켜요. 완전 불균형에 빠진 겁니다. 남의 나라고 전쟁 수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 했더라 봐두시면 됩니다. 그게 병참 기지화. 자, 줄치고요. 병참 기지화. 그 다음에 공출 배급 국가 총동원령 거기까지 줄치면 문제 푸는 지장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할 점 뭐라고 있었죠? 왼쪽으로 가면 병참 기지화 정책 왼쪽에 가면요. 30대 전반에 했던 게 두 가지 정책이 있었다고 했죠? 남면 북양 정책과 농촌은 무슨 운동이 있다? 진흥 운동이 있었다. 거기까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있죠? 71페이지는 거의 그냥 다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애울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일제 통치 방식 끝났고요.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 370번. 다음 자료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던 시기에 사실로 올바른 거. 조선어 과목 폐지. 한국시민, 조선어 과목 폐지라고 나있죠? 거기다 4차 이렇게 적어놔요. 4차 조선경이에요. 그 황무비 서사, 거기 보이지? 애들이 보더라, 이제. 그래서 요즘에 조회 같은 거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일제 잔재라고 해서. 아침마다 애들 교장 선생님 막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진짜 끝나지도 않은 계속, 막 애들 밥도 안 먹고 와서 햇빛에서 막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알고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좀 빨리. 그래서 이때는 민족 말살통 시니까 회사령 공포는 몇 년대? 10년대. 회사령 실시가 허가제예요. 10년대. 10이라고 적으면 되죠. 숫자. 정답은 2번. 3번은요. 25. 20년대에도 되고 25에도 됩니다. 25년에 제정된 거예요. 4번은 그냥 숫자 몇 년? 10. 5번도 숫자 몇
10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371번 들어갑시다. 일제 말살 정책, 대륙 침략 전쟁을 도발하게 한 한국인의 민족.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니까 창씨 개명하는 거 니은, 그다음 한국시민서사 암송, 니은과 디귿. 기업과 리을은 몇 년대로 묶여집니까? 10년대로 묶여지더라. 자, 그다음에 372번. 다음 자료인데 바로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빨리 할게요. 첫째, 제국의 대륙 병참기지. 끝났지, 여러분들. 병참기지화 정책. 무슨 정책이더라?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1번은 10년대. 신간에는요 27년이에요. 그것도 신민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민회랑 이름 비슷하죠? 신간회.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단체입니다. 이건 27년대이고요. 국제보상운동 우리 배웠었죠. 일제강점기 전이죠. 1907년. 밀립대학. 아까 지금 대학은 다 몇 년대다? 20년대 쪽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식회 정답 몇 번? 5번. 373번 들어갑시다. 가상편지가 쓰여질 당시 일제의 정책. 어머니 여기는 낯선 밀림의 방공호 아닙니다.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저를 보면서 강제징병이 되지, 여러분들. 그러면 또 뭐라? 민족 말살 통치시가 되겠습니다. 이때 했던 게 경제정책으로요. 쌀과 철을 뭐 했더라? 공출 배급. 그래서 쉽게 정답 1번. 2번은요. 10 적어놓으면 되겠고 3번 이 1인칭으로 나온다고 남면 북양 정책은. 요때보다 둘 다 30년대지만 이건 완전히 30대 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30대 초반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관세 철폐건 20년대예요. 제가 말 안 해놨지만 그냥 한 번만 이것도 그냥 한번 흘려들어요. 일본 기업이 이제 빨리 들어오는 거죠. 관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이 들어오고 이제 일본 물건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관세마저 철폐했던 게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이것도 관련 없더라. 그냥 5번은 연도 몰라도 될 겁니다. 신은행과 같은 연도는 정리됐나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다 했고 그냥 여기서 한번 주제별로 그냥 자를게요. 그냥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항일민족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